어느 날 친구가 얘기를 해요. 야, 너 소개팅 할래? 처음 나오는 질문은 이거일 거예요. 잘생겼어? 그리고 그 다음은 몇 살이야? 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3, 4살 정도 차이가 나면 흔쾌히 소개받곤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2030 여성들은 그 나이 차를 아래 위로 한두 살 정도 차이로 묶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동년배를 만나면 그 동년배끼리만의 특유의 재미가 있잖아요. 같은 문화나 감성 이런 거, 또 유머 코드 이런 것들이 맞으니까 같이 있으면 즐겁고 뭐 쾌활하고. 그런데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조선시대로 가보면 친구라 했을 때는 동년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기 위로도 친구고 자기 아래도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서당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는 어린아이부터 성인 나이까지 다양했었으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연한 박지원도 40대 정도 나이대에 같이 어울리던 양반 자제들의 나이는 20대 그렇게 다녔다고 해요. 더구나 이런 박지원은 신분마저도 전부 다 그 관계없이 친구를 사귀었어요. 거리에 있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 사농공상 전부 다 사귀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 어.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나이가 어린 꼬마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서로 교감하고 친구가 되는 걸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하는 기억들도 있는데, 근데 정작 그런 기회를 이렇게 나이를 한두 살 차이로 묶어버리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과 세대 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기회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엔 다양한 연령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흡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고립이 발생해. 이 고립은 세대 고립만을 의미하지 않고 개인의 고립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마음의 친구, 영혼의 친구 같은 친구들.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동년배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지혜로운 해법은 잘 도출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반면에 나이가 막 어느 정도 들었고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들 생각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쌓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확률이 더 올라가죠. 저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네 학교 생활이나 뭔가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문제가 있을 땐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라. 너희들끼리 머리 맞대서 상담을 해봤댔자 돌끼리 부딪히면 스파크밖에 더 나겠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뭐야 우리를 비웃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은 결국 어느 순간 새롭게 부닥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최첨단 현대 문명 사회를 살고 있지만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조선시대보다 퇴화했습니다. 분명한 건. 퇴화했어. 퇴화한 거야, 이거. 친구가 어린 친구, 6, 7살짜리 친구도 있어야 하고, 20살, 30살, 40살, 60살, 70살 친구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친구의 가능성을 모두 다 없애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자본주의가 원한 거야. 자본주의는 그러한 친구들을 원하지 않아. 경영학과에서 흔히 배우는 걸로 마케팅이 있어요. 마케팅은 뭐냐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잘 침투해야 돼. 그런데 그럼 어떻게 침투해야겠어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 해서 시장을 쪼개요. 시장을 쪼갠다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인데 결국엔 뭐를 쪼개겠어요? 사람을 분할해야 돼요. 그러려면 세대를 분할해요. 그럼 광고는 항상 이런 거야. 젊은 세대를 광고하면 이렇게 돼. 나는 나, 젊은 그 자체의 것, 우리 젊은만의 특권, 우리끼리끼리 이렇게 메시지가 나간다고. 광고 역사를 보면 다 그래. 아닌 경우가 없어. 왜냐면 그 대상만을 향해 소구를 해야 팔리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자본주의 이전,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가지고 있던 친구 개념이, 그 폭넓었던 친구 개념이 줄어들어서 이제 위아래로 한두 살이에요. 이제 좀만 더 지나가면 이제 개월수로 따지겠네?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조카가 있는데 이제 막 뭐 한 7살, 10살 됐나? 뭐 이제 그런 정도 아이. 그래서 어느 날 조카한테 물었대요, 선생님이. 얘, 너는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걔가 하고 한참 턱을 대고 생각을 하더니 조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이거다! 하는 게 공부야.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에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거든요. 아,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구나.
예로부터 교훈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새로운 생각이라던가 통찰력 있는 사고를 얻을 수 있으면 그 대상을 막론하고 배우는 게 진짜 공부고 인생의 지혜를 늘리는 길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실감했다고 했었거든. 왜 친구의 풀이 다양한 게 좋은가? 즉 연령대가 위아래로 스펙트럼이 왜 넓은 게 좋으냐면은 똑같은 바로 한두 살 차이끼리 모이면 생각이 거기서 거기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똑똑한 똑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가장 바보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100%입니다. 실제로 그래. 균질화된 인간관계는 다양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뒤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쇼핑을 하러 가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한두 개의 브랜드만 보고 나오진 않잖아요. 거기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디자인들, 색깔, 옷들 보고 입어보고 나한테 맞는 디자인 찾아보고 하면서 새로운 옷을 입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령대를 좁히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하나에 집착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보고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으면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배우자의 연령이 나이 차이가 얼마쯤 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2030 세대가 위아래로 한두 살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예전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추천했거든요. 근데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 화합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녀의 이상적인 나이 차이를 5살에서 10살 차이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 가면은 10살 이상이었어요. 1940에서 한 60년대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린 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뭐냐? 로맨스물이에요. 근데 이 로맨스물에서 남녀 배우 나이 차이가 상당해요. 10살은 기본이고요. 15살, 20살, 25살, 30살이 넘기도 해요. 상상이 안 가죠. 사실 나이 차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이가 가까워도 충분히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10살 차이가 갖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10년이라는 세월 격차는 결국 상대를 어떤 식으로든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0년이라는 나이 차이로 그 아랫사람을 보게 되면은 애틋하고 사랑하고 잘 케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남자는 여자보다 보통 평균 10살 이상 많았어요. 왜? 그래야 애틋하게 여자를 챙길 테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도가 낮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정신적인 연령이 높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이건 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인생의 어려움, 고통을 헤쳐나왔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자기만의 인생 해법 데이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 어린 친구를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낼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는 확률을 좀 따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나이 어린 친구라고 해서 어린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조상님의 지혜를 좀 빌리자. 나이 차이를 한두 살로 묶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부딪혀서 불똥이 튈 확률이 높거든요. 결정적으로 서로 이겨먹으려고 듭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음.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 그만큼 불필요한 고통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어린 친구를 선택해도 되고 좀 나이가 있는 사람? 인생을 같이 할 동반자로 누굴 선택하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다만 선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성공 확률을 네네네. 높이자. 선택의 성공 확률을 높이자는 얘기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막 1인치의 벽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나이 차이라는 허들을 본인이 의식적으로 치우고 좀 더 사람에 집중해서 보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폭을 넓혀 보신다면 또 새롭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